방금 뭐 저한테 포춘 500대 기업의 추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 책은 그 앞부분의 저자하고 뒷부분의 저자가 다릅니다. 저는 뒷부분에 그냥 이렇게 그 걸터 앉아가지고서 남이 쓴 책 뒤에다가 조금 쓴 정도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한테 사인을 했지만, 저는 이제 이제 인맥을 어떻게 확장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앞저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면서 이제 그 출판사 쪽에서 이제 온라인 네트워킹, 요즘에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뒷부분을 썼습니다. 저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사업을 한 7년 전부터 해가지고서 3년 전에 링크나우라는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 회원은 한 12만 명 좀 넘고요. 주로 직장인들, 그 다음에 전문가,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인맥을 만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한 그 12만 명 사이에 50만 건이 좀 넘는 그 인맥 연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상태인데, 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온라인으로 인맥 연결해가지고서 뭐가 되겠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 처음에는 핀잔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붐이 막 이제 불면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시면서 이런 책까지 또 제가 그 인맥 책 뒤에다가 온라인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유명해져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또 방송사에서 나오셔가지고서 제 강연을 한다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온라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물론 싸이월드에서 많이 하시죠. 다 회원이시니까. 링크나우는 활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 세 분 계시고요. 이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는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직업적인 인맥,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위한 인맥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뭐 싸이월드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친교 목적의 어떤 사교를 하고 또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뭐 서로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게임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좀 재미를 추구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재미는 좀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맥을 연결을 함으로 해가지고서 자기가 나를 이제 내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가지고서 나한테 사업 기회를 더 이제 얻는다든지, 또는 나를 스카우트해갈 사람을 찾는다든지, 또는 상대를 스카우트한다든지,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는다든지,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제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저희가 비즈니스 네트워킹이긴 하지만 저희 안에서 인연이 맺어져가지고서 결혼한 분도 4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약간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지만 좋은 남자분들이 저희 링크나우 안에 많습니다. 가입하셔서 좋은 대필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요. 혹시나 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사실 강의할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했으니까 뭐 궁금한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전혀 없으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쪽에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가려운 점 같은 거 있잖아요. 궁금하다든지, 그런 쪽
그냥 말씀해 주시면 그거 먼저 좀 듣고 난 다음에 강연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링크나우 수익원요. 저희는 유료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회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쪽에 그 유료 채용 쪽을 올릴 수 있는 무료 채용도 올릴 수가 있는데 유료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노출하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광고도 하고 있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저희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다 비슷하게 이제 그 프리미엄 회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회원들도 자기가 가까운 인맥들의 프로필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인맥 관계가 좀 먼, 뭐 3천, 4천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프로필은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고 그것을 완전히 개방해 놓게 되게 되면 또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 회원들한테는 그 제한을 풀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프로필도 자세히 볼 수 있고 자유롭게 메시지도 교환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프리미엄 회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직은 이제 투자 단계의 회사입니다. 반면에 이제 뭐 싸이월드라든지 뭐 요즘에 유명한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사이트들은 이제 광고를 붙여요. 페이지 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을 가지고서 그 사업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강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공개 프로필을 해가지고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그 프로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공개 프로필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서 생략하겠고요. 사람들이 보통 그 T자형 인간이 되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이제 그 인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맥이 이렇게 넓은 사람들은 그 T자의 윗부분이 이렇게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건데 T자형 인간이 되라는 것은 그 능력과 그 인맥이 균형이 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균형 잡힌 분들이 많지만 자기는 이제 내 능력만 있으면 된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이제 믿고 계속 이제 자기 실력만 연마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자기 철학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사람이 이제 과장되고 부장되고 자기가 대외적인 일을 막 하게 되고 비즈니스를 네트워킹 해나가면서 큰 사업을 기획하고 벌려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하고 접촉해가지고서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100이 있어도 이런 폭넓은 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100이라는 능력의 50%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물론 초기에 젊었을 때는 열심히 자기 연마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나가면서 인맥을 이렇게 쭉 쌓아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분도 있죠. 인맥만 엄청나게 많고 실력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간혹가다 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실력 없으니까 그냥 계속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런 유형들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또 물론 안 되겠죠. 자기가 그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만큼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문가가 돼야지만 이 폭넓은 인맥이 또 의미가 있게 돼요.
많이 벌려놓긴 했지만 그 사람이 벌려놓은 만큼 상대가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인맥이라고 또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약간 이공계 쪽에서는 이렇게 능력만 굉장히 타고 이제 인간관계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공계 쪽 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인맥은 왜 구축을 하게 되죠? 오늘 뭐 주제가 주로 인맥인데 왜 인맥을 만들어야 됩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예. 주변에 이렇게 강남거리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1000명을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할 때 그 중에 두세 명은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네.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면은 이제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소스를 진짜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뭐 사업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예, 되게 그 중요한데 그 간혹 우리는 좀 막연하게 인맥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인맥도 중요한데 막연한 인맥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킹 쪽에서는 그 인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요즘엔 또 온라인에서는 한 시간 내에 뭐 몇십 명씩 막 그냥 그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의식이 없이 그 인맥을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좀 허망하게 되고 나중엔 내가 뭐 하는 건지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마당발 박경림처럼 굉장히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이제 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죠. 그렇지만 그 박경림 씨가 마당발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목적 없는 마당발이겠습니까? 박경림 씨의 인맥은 뭘까요? 목적이? 비즈니스적인 거요. 그러니까 뭐 연예계 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박경림 씨가 또 뭐 이명박 대통령도 안다 그러고 뭐 많이 이제 그렇지만 주로 연예계 인맥이에요. 근데 그 인맥이라는 것은 그 양과 질이 있는데 양이라는 것은 이제 많고 광범위하게 그 인맥을 구축하는 그런 사람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인맥을 이렇게 좁게 어떤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두 가지 다 좋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인맥은 그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인맥을 만드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인맥을 만드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후에 어떤 사업을 일으키려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목적이 있으면은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창업을 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미리 알아놓고 같이 대화하고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미리미리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그 인맥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 인맥을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제 저는 인맥을 만드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인맥이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허브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허브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전문가가 됩니다. 또 그 분야에서 허브라는 거는 굉장히 좁은 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그 많은 인맥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로
정보가 오가게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정보가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해결해주고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그 특정 전문 분야의 허브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업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막 굉장히 광범위해가지고서 막 그냥 정신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변호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장사하고 막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을까요? 예,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갑자기 이걸 하다가 내가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는데 어느 날 잘렸어. 다시 어떤 기회도 잘 안 오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전직을 한다든지 또는 뭐 나한테 도움을 줄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을 이제 또 딴 분야에서 찾는다든지 나 이거 적성이 잘 안 맞아가지고 딴 걸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폭넓은 인맥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것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지만 저는 약간 질 쪽에 그 인맥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좀 어떤 구체적인 분야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인맥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림 씨가 대표적인 경우죠. 연예계 마당발입니다. 그러니까 연예계에서는 박경림을 통하면 웬만한 게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 기회가 박경림 씨한테 다 가게 되고 박경림 씨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박경림 씨는 그 왜 인맥을 많이 만들었냐 했을 때 중요성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인맥의 중요성을 알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그래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소탈하게 대하는 인간미가 있었다. 경조사에 빼놓지 않고 다녔다. 이게 자기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성공한 리더의 특성을 보면은요, 이제 추진력, 두 번째는 판단력, 세 번째는 인간관계 폭넓은 이 세 가지가 잘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리더들입니다. 폭넓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정기 모임에 2-3개 또는 어떤 사람은 5개씩 막 나가고 이제 1대1로 그 사람을 사귀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위시오 이런 그 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훨씬 더 인맥을 폭넓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클럽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맥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잘 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65%입니다. 그리고 인맥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이제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또 인맥하면은 막연히 뭐 학연이나 파벌 또는 뭐 그런 나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인맥 자체를 좀 타부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타부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인맥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해요. 그 뇌의 인맥 용량은 흔히 150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수십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그 돌연변이 변종이 다른 인류가 이제 멸종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각 대륙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50억 명이 돼 있는데 50억 명은 그 조상들이 수십만 년 동안 그 수렵 내지는 채취자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150명 정도의 마을을 형성하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사냥을 하게 되면은 그걸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한 200명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마을이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서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 속에서 한 150명 정도를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또 누구네 집에서 작년에 우리 도와줬으니까 먹을 거 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줘야겠다. 뭐 그런 정도를 기억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맥을 만들면 됐습니다. 굳이 인맥 안 만들어도 인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거고. 근데 그런 생활을 수십만 년 동안 했던 우리 이 머리가 불과 수백 년 사이에 전혀 다른 사회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원시 시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굉장히 다른 사회로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고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 있고 내가 하는 일들도 많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이제 좀 쪼개지는 거죠. 아프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그 인맥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SMS, 휴대폰 또 뭐 있죠? 뭐 그런 것들을 그런 툴이 없이 지금 인맥을 관리하고 인맥과 소통하고 한다는 것이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 인맥 역량을 이제 극복을 하려면은 뭐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면 한 500명까지도 할 수 어떤 사람은 한 1000명까지도 막 다 기억하고 또 경조사도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물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좀 컴퓨터화된 그런 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인맥 관리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필요했지만 똑같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생산성 높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인터넷이죠. 인터넷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그 정보의 격차를 줄여줬습니다.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도 대학 교수들이 접근하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의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은 정보의 격차를 줄여줄 때 그 사업의 잠재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 정보의 격차를 줄여드느냐. 정보의 격차를 줄여줄수록 그런 네티즌들이라든지 사용자들의 욕구는 커집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 것들도 네이버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거죠. 지식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근데 소셜 네트워크는 인맥의 격차를 줄여주게 됩니다. 뭐 대학 동창이나 뭐 그런 그러니까 그 시골 농부라 하더라도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하고 인맥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업체 사장하고도 인맥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평등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꾸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될수록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인맥을 굉장히 뭐 좀 자기가 지위가 높고 한 그런 사람들만 인맥을 많이 또 좋은 인맥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인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약하지만 온라인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자기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네. 아무도 없네요. 근데 어떻게 싸이월드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 기질적으로 인맥에 약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안정감 있는 상호작용을 잘 하지 못한, 그러니까 안정된 애착관계가 잘 만들어진 그 부모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 반대로 그 엄마가 아기의 욕구를 제대로 반응해주지 못해가지고서 슬픔이나 욕구를 그냥 혼자 삼키면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커서도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게 되고 또 초대받지 못한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인맥을 만들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뭐 파티에도 초대받지 못하게 되고. 근데 그 보면은 굉장히 내성적이지만 온라인에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얻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커뮤니티에서 만나가지고서 친구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 친구들은 나를 왕따 시켰는데 온라인에 가보니까 다 평등합니다. 내가 왕따 당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문제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더 나를 더 잘 대우해주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 자꾸 사람을 사귀면서 만나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왕따 당하면서 겪었던 그런 슬픔이라든지 고통, 그 다음에 상처 같은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온라인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친화성이 높지 못하지만, 그건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은 좁은 세상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막 이게 지금 그 인맥이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가지를 계속 쳐나가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건데, 이 좁은 세상을 넓혀주는 것이 이제 온라인 인맥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다 누구나 일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미국의 교수가 이제 연구를 했을 때는 이런 온라인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6단계를 거치면 모든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이론이 있어가지고서 6단계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6단계 이론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온라인은 세상을 이렇게 좁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터넷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고, 요즘에 보면은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저희와 같은 또 비즈니스 네트워크 링크나우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맥을 이렇게 전산적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할 경우에는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숫자의 제한이 없고, 또 인맥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쉽게 비교적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인맥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 또 좀 다른 점입니다. 그 싸이월드의 경우는 자신의 일촌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죠. 요즘에는,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이제 되고 있지만, 저희 링크나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촌끼리는 인맥을 공유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냥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 친구는 알지만 그 친구의 친구는 별로 몰라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 상대방의 친구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100명을 갖고 있게 되면 나는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00명의 잠재적인 친구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맥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온라인이 유리하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이 온라인으로 맺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서로 그냥 상대 프로필이나 보고, 뭐 가끔 뭐 메시지나 교환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한 연결에 강한 힘이라는 그런 스탠포드 대학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이 73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는 매우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떨어져 있고, 좀 뭐 오늘 이 자리에서와 같이 서로 만나가지고서 두세 번
식사를 같이 했다든지 명함을 교환했다든지 하면서 상대를 어렴풋이 아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것을 증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전문직 종사자들을 어떻게 이 엔지니어들이 취업을 했는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56%가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취업을 했다는 그런 그 인터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직장을 구해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들 가운데 83%가 약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17%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잘 안 돼가지고서 나오게 됐을 때 다른 회사로 옮긴다.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좀 먼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뭐 노처녀 노총각인데 중매를 누가 좀 해줘야 되는데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 해주는 경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해준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네. 아는 네트워크망이 그렇게 비슷해서 공유가 되는데 예, 그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맞습니다. 다른 맞습니다. 예. 분야니까 예, 그렇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 나하고 항상 붙어 지내는 같은 분야의 사람들보다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넓은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아시는 분? 그거는 뭐냐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하게 친한 사람은 나를 중매해준다든지, 나를 취직을 시켜준다고 소개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아, 얘, 너 혹시 이게 우정이 깨지는 게 아니냐, 잘못해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그걸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단점을 좀 잘 알아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또 제 친구들은 저를 되게 우습게 봅니다. 인터넷에서는 3대 사건이 있는데 이제 야후, 그 다음에 야후는 이렇게 디렉토리처럼 어떤 정보를 모아주는 서비스였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키워드 넣어가지고서 팍 찾아주는 구글과 같은 그런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셜 네트워크의 그 진화를 보면은 지금까지 인터넷은 그 컴퓨터와 PC 또는 뭐 어떤 단말기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였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웹이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링크, 하이퍼텍스트 링크 있죠. 그 링크를 타고서 콘텐츠에서 콘텐츠로 계속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콘텐츠와 콘텐츠가 연결된 망이 이제 인터넷으로 진화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콘텐츠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소셜 네트워크인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정보를 추천을 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필터링된 또는 좋은 정보를 얻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컴퓨터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더 중시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보가 흐르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들 컴퓨터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은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분화가 되고 있는데, 자기 친구나 가족들 간의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유의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저희 링크노아와 같이 이제 프로페셔널한 어떤 직장인들의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신문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있고 또 매일경제, 한국경제 있듯이 이게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으로 네트워킹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뭐 음악을 같이 하자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을 같이 하자든지 하는 그런 식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는 프로필을 중시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 경력 그런 것들을 그래서 상세히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내가 만드는 인맥은 좀 친한 인맥,
좀 알고 있는 그런 인맥 중심으로 이제 하고 그 사이에서 정보가 오가는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는 그 좀 다른 성격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죠. 만약에 두 개를 섞어 놓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여자친구 얘기를 막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좀 이상한 얘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이제 분화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링크나우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들이 다른 나라에도 다 존재를 합니다. 저희 링크나우 서비스를 제가 좀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책에 제가 쓴 내용의 일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특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저희 링크나우와 같은 서비스에서는 중요한 것이 프로필이에요. 그래서 프로필을 잘 쓰게 되면은 내가 잘 검색이 되고 어떤 사람을 찾을 때 그 다음에 그 프로필을 신뢰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사업 기회가 더 많이 오게 되고 또 상대가 나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이월드도 그렇고 링크나우도 그렇고 그냥 인맥만 연결해 놓고서 끝인 경우가 많죠. 안 그런가요? 뭐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자기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맺은 관계, 특히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맺은 경우에는 그 관계를 내가 소중히 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 뿐이지, 그것을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표시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어떤 방법을 쓰세요? 온라인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모르신다고요? 그게 이제 온라인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뭐 방명록을 남기는 거는 싸이월드에서는 방명록 기능도 있고, 또 내 소식을 알리는 그런 기능도 있나요? 알리니까 하나 생긴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내 소식을 알리고, 그 상대방이 자기 소식을 알렸을 때 거기에다가 댓글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누군가 글을 올렸을 때 댓글로 반응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온라인에서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명함이나 교환하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떠들고서 그냥 끝나게 되면은 그 관계라는 것이 소중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자기가 반응을 해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꾸준히 반복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 오프라인 이상의 관계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한다든지 축하해 준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났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또는 내가 뭐를 한다는 것만 하지 말고, 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이다 라고 나를 좀 이렇게 내 속내를 드러낸다든지 좀 약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인맥을 얻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약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요. 너무 잘나고 강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약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꾸 좀 약간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약간 좀 못나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좋다 그러거든요. 맞나요? 예.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도 그런 인간관계의 그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기도 좀 드러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고 부탁하고 감사한다. 이 얘기는 이 책의 전반부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온라인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 인간관계, 인맥 만들기의 기본은 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 그 세 가지라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가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인맥 책들이 있는데 거기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 10권 읽어봤는데 10권에 다 똑같이. 왜 그럴까요? 주고, 부탁하고, 감사한다. 주고 받아야지 서로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그렇죠. 예. 자꾸 주고받아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고 또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요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했을 때 그 관계라는 것은 도둑질도 같이 해가지고서 그 도움을 주고받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 공범들 공범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끈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탁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냥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그냥 쉽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에이 그냥 뭐 그거 왜 해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먼저 주라 그래요. 그 인맥이 만들어지게 되려면 먼저 주고 그냥 어떤 조건 없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면 그냥 도와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억을 했다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또 해주게 되면 또 감사하고 그 사이클이 이렇게 한 번 돌면은 그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또 평생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인맥을 만들 때 좀 생각해 볼 점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기 주변에 그 가깝게 아는 사람들을 먼저 인맥을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라인상에서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 활동이 좀 재미가 있어지게 되죠. 모르는 사람들만 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자신의 인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의 인맥이 의미가 있죠. 내 일촌이 아는 사람이면은 일촌에 2촌은 그냥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촌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도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2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개해 달라고 해도 상대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일단 먼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는 동창 찾기라든지 아는 사람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찾기라든지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 링크나우도 그런 기능을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는 사람을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인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1대1 관계로 인맥을 만드는 그런 작업과 함께 그룹으로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두 개를 병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그룹이라는 것은 대체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관심사가 같거든요. VCO 여기서는 뭔가 자기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1대1 관계, 그 다음에 그룹 관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비스를 홍보하기는 좀 그렇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비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프로필을 쓰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3촌 이내는 이제 2촌 이내는 상세한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촌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요약 프로필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벽보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시판 같은 거예요. 개인 게시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인맥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경력의 소유자고 뭐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면은 그 추천서가 그 사람의 프로필에 가서 붙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이제 그 추천서를 많이 받게 되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자신의 신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처는 뭐 다 적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위치까지도 구글 지도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촌 관계를 맺은 그러니까 서로 인맥이 되겠다고 오케이를 한 그런 관계에서만 연락처를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맥 관리의 툴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인맥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지도상에서 자신의 인맥이 이렇게 나옵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광화문에 나가는데 광화문 근처에 있는 내 인맥 누군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서 이왕 나가는 김에 또 친구도 만나고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1촌이 몇 명, 2촌이 몇 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장점인 거는 굉장히 자신의 인맥을 통계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맥이 저의 인맥은 현재 한 1000명 되는데 1000명 중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135개 산업 분야별로 쫙 그 리스팅을 한 게 이제 이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뭐 중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신 대학별로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 분야에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콕 누르면 그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으로 내가 출장을 가려고 한다면 또 거기 사람 콕 누르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학벌을 동원해 가지고서 뭐 로비를 해 가지고 뭐 사업을 따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출신 대학별 인맥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홈인데 조금 지금은 디자인이 개편돼서 이제 좀 과거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저기 트위터처럼 내 소식을 알려면 내 소식이 내 인맥들한테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트위팅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검색 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서 삼성전자 이렇게 치면은 현재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 1000명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는 몇 명, 2촌까지는 몇 명, 그 다음에 1촌은 몇 명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클릭 딱 하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맥의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오른쪽에 박스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맥이 이렇게 1촌, 2촌, 3촌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특정 누구한테 접촉을 해가지고서 뭘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모습이 이제 한눈에 싹 그려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쉽다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뭐 1000명이나 되는 인맥을 관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산업별, 뭐 몇백 개 산업 분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무리 엑셀로 그걸 잘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소셜 네트워크 링크나우를 이제 만들면서 제가 기자 생활 10여 년 동안 하면서 모았던 7,000장의 명함을 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서 이제 첫 회원들이 가입했고 그 회원이 또 회원을 부르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7,000장을 10년 동안 모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주소를 갖고 있었던 거는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명함 중에 3분의 2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직장도 바뀌고 연락처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이메일도 바뀌어버리게 되고. 근데 요즘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주소록을 내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소록을 관리하고 업데이트된 상대의 정보를 이제 보는 식으로. 싸이월드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늘 접촉이 된다는 거죠. 딴 직장을 가더라도 주소를 바꾸고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늘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면은 뭐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이런 그 주소록을 가지고서 저희 회원 12만 명하고 같이 뒤져가지고 주소록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되는데 로그인 딱 해가지고서 이제 딱 치면은 전체 12만 명의 회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주소록하고 이메일을 대조를 해서 아는 사람을 딱 찾아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인맥 연결을 가입하자마자 딱 하면은 처음에 많은 인맥을 일단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착착착 이렇게 사람들을 인맥 연결을 해나가고 소개받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그 Q&A 기능도 있고요. 도움을 단지 지식으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프로필을 알고 그 사람하고 인맥을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도 있고요.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룹이 이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T 비즈니스 클럽, 자기 경영 클럽,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클럽들이 많이 있고, 이제 IT 분야에서도 세분화된 클럽들도 있고, 이제 등산 클럽도 있고요. 또 지역별 그룹 클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별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별 그룹에는 현재 거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룹 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동창 그룹은 아마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트 중에 저희만큼 잘 돼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약간 과거의 데이터인데 한 200개 정도 대학 동창 그룹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활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이렇게 누구든지 만들어서 자기 친구, 인맥을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룹 운영자는 그룹 회원들을 그 행사에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행사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딱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누르고 들어가서 예약 버튼 탁 누르면 바로 예약이 돼요. 그래서 여기 참석 예약자가 쭉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참석자들을 그냥 프로필을 이렇게 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고 또 대화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서 인맥 연결까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오프라인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을 하는 기능도 있고요. 채용 공고를 올리고 그 채용 공고를 어떤 특정 회사 사람한테, 특정 분야 사람한테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자기 프로필 버튼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티스토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분은 이제 어떤 시사비인데 세리포럼에 이렇게 자기 프로필 버튼을 붙이는, 저도 제 블로그에다가 붙였고, 그 다음에 이메일 서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메일 서명을 HTML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서 바로 자기 아웃룩에다 붙이게 되면은 자신의 그 프로필 그 링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여기 맨 끝에 프로필 보기라고 제 얼굴 사진 밑에 부분이 있는데, 상대가 제 이메일을 받아보고 제 프로필을 딱 누르게 되면 제 공개 프로필이 떠요. 그래서 저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누군지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많이 알리는 것이 인맥을 만드는데 좋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숨기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줘야, 왜 그렇죠? 제가 옛날에 과거에 어느 직장에 다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고, 뭐 어떤 걸 했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파악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 당신이 다녔던 직장에 과거에 누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연결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다리만 건너면 또 친구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하고 명함만 주고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가 분명히 숨어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히 컨설팅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경우는 공개 프로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서 검색돼 가지고 자기한테 사업 기회가 온다든지 뭐 강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신동호 치면은 제가 꽤 높은 순위로 이제 검색이 됩니다. 요즘에는 아나운서 신동호만큼이나 제가 또 유명해져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계까지만 어떤 것들을 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만 이메일을 받겠다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 자신의 인맥들의 소식을 이제 개인화된 메일 형태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 인맥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에 대해서 여러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회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그래서 한 400~5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5명 이상을 만났다는 분도 이제 41.9%나 됐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분도 52.7%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얼굴 사진으로 나타나는 이분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분인데 프로그래머하고 디자이너를 저희 사이트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NHN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스카우트 해가지고서 저희 사이트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인맥 연결을 하면서 그 1대1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분은 이제 어떤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확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을, 그러니까 의약품 포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그 다음에 제약회사,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 제휴를 할, 그런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인맥이 뭐 1000명이 넘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서 사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그날 만난 분은 이제 저희 초대 기능을 이용해서 초대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명함만 교환했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명함만 교환해가지고서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입해가지고서 보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직장에 다녔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정보 같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맥이 또 연결되면은 명함만 교환한 것보다는 훨씬 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 사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이 쓴 글인데요. 저희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원 가입하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디지털 인맥과 아날로그 인맥의 차이가 뭐냐. 아날로그 인맥은 여기서는 주로 오프라인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 인맥은 수직적인 반면에 디지털 인맥은 수평적입니다. 맞습니까? 오프라인에서는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저 선배 후배 이런 것들 많이 따지지만 뭐 또 사장님 뭐 이제 디지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비슷한 한 사람의 회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수평적이고 네트워킹이 어떤 뭐 직위라든지 나이 이런 것들 별로 안 따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프라인 인맥은 좀 수동적이고 태생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갔느냐, 못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에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인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인맥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강한 연결이 강하지만 디지털 인맥은 약한 연결이 그렇지만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인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인맥은 열린 반면에 아날로그 인맥은 비교적 닫혀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려면은 그 비서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비서가 안 바꿔져요.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사장님들은. 그렇지만 디지털로 연결해가지고서 뭐 트위터에서 뭐 정치인하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쉽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인맥은 인맥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디지털 인맥은 공유를 지향합니다. 내 인맥을 이제 열어놓고서 공유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 공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인맥을 독점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대통령의 보좌관들,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이렇게 딱 쥐고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다 장악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런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사장하고 가는 모든 통로가 그 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제한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이메일을 항상 열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회사 내에서도 사장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하물며 사회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링크나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이메일 연락처 여기 있고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